미국 증시는 좀 쉬어가는 날이었습니다. 이항영 위원님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좀 실적 시즌 대체로 좀 신중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인사이트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테슬라 실적에 대한 월가 반응은 어제 실적 발표한 굵직굵직한 종목들 속내를 들여다보면 분위기가 사뭇 달랐죠. 네, 그러니까요. 마소와 마이크로소프트와 소위 메타 플랫폼 완전히 다른 방향 갔죠. 네. 하나는 주가가 10%가 급락하고 한쪽도 주가가 10% 올라갔고요. 처음에 실적 발표할 때 약간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였던 테슬라는 오히려 또 마이너스 3%로 좀 주가가 오늘 좀 안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하나씩 따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예상을 넘는 이익을 발표한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자본적 지출, 실기에서 얼마만큼 소위 AI 쪽에 대한 장비 이런 쪽에 투자를 얼마만큼 더 하냐는 것인데요. 지난 3분기에도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실적, 뛰어넘는 그런 설비 투자 계획이 있는데 그보다도 더 많이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요. 이번에 올해 한 해도 상당히 좀 더 많은 장비 투자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 나오면서 네. 오히려 좀 우려감이 이제 확산됐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마진율이 조금씩 내려가는 것이 가장 치명적이었죠. 70%, 68%, 올해는 또 67%까지 내려가는 거로 1분기 예측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마진율이 부담되는 것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AI 투자 과잉이었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것을 아무리 투자를 많이 하더라도 쉽게 얘기해서 클라우드 쪽의 매출이죠. 쉽게 해서 여기서는 클라우드, 애저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애저 매출이 꾸준히 늘어나는 건 늘어나는 건데 성장률 자체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거죠. 성장률이 역시 40%, 39%, 38%로 조금씩 줄어드는 거. 어저께 발표된 38%도 예상 딱 그 선 수준, 낮에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예상보다 좀 못 미쳤다는 것이 가장 어저께의 좀 아픈 구석이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오픈 AI 쪽에서의 투자 부분 이런 것들이 가장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 그것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있는 거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AI에 대해서 과실을 벗는 사람도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느냐? 그리고 전체적으로 GPU가 아직은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일단은 마이크로소프트 안에 있는 코팔라이서에 대한 사용을 더 많이 하고 외부에 대한 것은 물론 수주는 많이 받았지만 아주 계약도 많이 돼 있지만 충분히 공급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시장에서는 약간의 마이너스는 작용했고 그러다 보니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수많은 소위 소프트웨어 주식의 하락을 가져왔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만 보면은요 최소 6곳이 목표 주가를 하향했겠고요. 여기에는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시티, 번스타인, 도이치뱅크까지 한것 없이 전부 다 단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기업 가치는 여전히 매력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조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난 3개월도 재미없었지만 이번에 실적의 눈높이가 좀 낮춰지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번에 앞으로도 한 2, 3개월도 약간은 부진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3,500억 가까이의 시가총액이 사라지면서 오늘 주가 하락폭 10%나 시가총액의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 한때는 4조를 넘나드는 것이 지금 3조 2천억까지 떨어졌거든요. 오늘 하루의 하락 규모는 소위 팬데믹 때 기억하시겠지만 벌써 6년 전이죠. 네. 2020년 3월에 급락한 이후에 오늘 최대폭으로 하락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안타까운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저께 같이 실적을 발표했던 서비스나 같은 것도 오늘 급락세를 보여줬고요. 네. 팔란티어 같은 것도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주식도 오늘 주가가 좀 떨어지면서 앞선 코드에 나왔지만 소위 소프트웨어 주식의 대표주자인 이렇게 IGB 같은 ETF가 있는데 이런 것들 5% 가까이 떨어지면서 실제로 고점 대비 20% 네. 떨어지면서 공식적으로 지금 흔히 해서 베어마켓 약세장에 진입한 안타까운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와 연관해서 서비스나 오라클 또 세일즈포스까지 같이 소프트웨어 하락. 예. 네. 다음은 이제 그 메타가 되겠습니다. 메타는 상대적으로 지난 분기에 실적 발표할 때는 기억하시겠지만 상당히 안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인적 자원들 오히려 AI 쪽에 투자를 더한다, 설비 투자를 생각보다 더한다 그러면서 주가가 재미없고 부침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메타는 한번 엊그저께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모든 매그세븐 중에서 멀티플이 좀 상대적으로 가장 낮아져 있는 그런 대표적인 주식이거든요. 근데 메타가 이번에 역시 참 설비 투자 엄청나게 많이 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할 거라고 예상보다 더 많이 할 거라고 얘기했지만 지난 분기랑 과거와 다른 것이 이번에 매출과 이게 워낙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한 데다가 중요한 것은 이제 향후 매출 전망이죠. 매출 전망을 또 깜짝 놀라운 매출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여기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광고 아닙니까?
애플은요. 근데 광고 회사에서는 쉽게 해서 광고를 단가가 있겠고 또 하나 광고를 어느 정도 우리가 돈을 받아갖고 사람들 노출시키냐 부분 되겠는데요. 광고 노출이 11.6%가 예상됐었는데 18%나 증가한 것이 가장 키워드가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광고 단가의 예상 상승세는 약간 부족했지만 왼쪽에 보여드렸던 광고 노출 분야가 워낙 커졌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상반된 모습이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번스타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 UBS, 시티, 골드만삭스 등이요. 각각 $900, 심지어는 오늘 $1,000 이상 제시한 것도 있는데요. 여하튼 이번에 확실하게 AI에 투자해서 돈을 어떻게 벌어들이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줬다는 얘기죠. 바로 이 부분이 마이크로소프트랑 약간 다른 모습을 보여준 대표적인 요인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는 6군데 정도가 목표 주가 내리고 올린 것도 하는 것도 있었지만 어저께 메타는 지난 분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표현입니다.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는 최소 15곳이나 목표 주가를 올려라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일단은 메타의 모습이었고요. 나머지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이 테슬라가 되겠는데요. 테슬라는 긍정적으로 보는 분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분과 보수적으로 보는 여전히 보수적이 되겠는데요. 네. 역시 발표한 실적은 워낙 눈높이가 낮아져 있기 때문에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한 것은 긍정적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은 또 세상의 추이를 맞추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아무리 인기 있지만 많이 팔리는 건 아닌 모델 S랑요. 모델 X는 이제 단종하기로 했고 그 외에 대신에 사이버캡 그리고 세미 같은 경우에 대량 생산을 발표했습니다. 하겠다는 얘기에 다시 한번 얘기했고 역시 일부 전기차 공장을 줄여갖고 그걸 옵티머스를 생산하겠다. 뭐 이런 것들도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작년 11월을 기억하는데요. 다시 한번 이제 테슬라가 이제 팹이란 거를 발표해갖고 여기에서 반도체를 이제 직접 개발해갖고 직접 제조하고 이런 걸 한꺼번에 다 하겠다는 것을 큰 계획을 발표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다음을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필요한 것이 이제 그래서 자금 투자가 되겠는데요. 월가 예상치는 이제 $100억 예상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여기 화면을 보시다시피 어저께 발표한 거는 $200억 되겠고요. 그것도 완벽하게 다 여기 포함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돈을 그만큼 아직은 자동차를 많이 팔아야 되는 입장이고 옵티머스 돼야 되고 그랬는데 그만큼 아시다시피 작년에 매출이 줄어들었단 말이죠. 11% 정도 매출이 줄어들었는데 매출에 줄어들었는데 돈을 투자하다니까 쉽게 얘기해서 현금을 쌓아야 되는데 올해 이제 이 테슬라의 경우에는 쉽게 해서 돈을 이제 태우는 거죠. 그래서 캐시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 악평도 쏟아진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목표 주가 올린 것도 있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목표 주가를 내린 것이 많이 있겠고요. 역시 도이치뱅크, 골드만삭스, 바클레이즈, UBS, 웰스파고 등이 내용들은 뭐 장기적으로 괜찮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현금이 줄어드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감이 있겠고 또 하나 이제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항상 말은 많이 했고 약속은 많이 했는데 이번엔 다시 그동안은 조금씩 그래도 자동차를 잘 팔아갖고 이거를 유지했었는데 이제는 자동차 파는 건 줄어들고 물론 회사에서는 이제 앞으로 이제 테슬라는 제조가 아니라 운송에 관한 서비스 회사라고 또 뭐 좋은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시번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면서 말씀드렸던 네. 화면에서 보이다시피 최소 4군데가 목표 주가를 내리기도 했고 심지어 이제 아주 악평하는 곳은 일론 머스크 말은 도저히 이제 믿을 수가 없다. 계속 약속만 하고 있는데 뭐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정도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적 애플 나왔습니다.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실적을 내놨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이폰 매출이 예상보다 더 뛰어넘는 매출을 나타냈고요.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 애플 장 마감 이후에 오늘 애프터마켓에서의 급등, 특히 오늘 실적 발표의 핵심은 최신 폰 아이폰 17의 매출이었는데 그 매출이 예상치를 좀 뛰어넘는 상황이었고요. 팀 쿡 CEO가 다음 분기 매출이 역대 최고일 것이다라고 예고했었는데 애플의 실적 발표에 큰 기대에 조금 걸맞는 실적이 나왔고요. 매출과 EPS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와서 시간외에서 2%대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밸런스입니다. IBM의 트리플 비트 환호. 이게 세계의 실적 안에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낸 다음에 IBM의 지금 집중적인 환호의 목소리가 어느 쪽으로 좀 나오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사실 IBM 같은 경우는 어저께도 잠시 이제 지나가는 거로 잠깐 소개만 해드렸었는데 본격적인 건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IBM 같은 경우 오늘 주가가 워낙 10% 이상 올라가는 모습이었다가 워낙 전체적으로 IBM 소프트웨어 속해 있거든요. 그래서 가치 전체가 좀 내려가는 모습이어서 흔히 이제 그림으로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음봉이 크게 나오는 주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승을 했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트리플 빗이라고 얘기합니다. 매출, 이익 다 좋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가이던스 같은 것도 세상을 깜짝 놀랄 또 가이던스를 발표하면서 다른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거가 달리 애플, 테슬라와 달리 상당히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발표한 것은 시장에서의 우호적인 평가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4분기 실적급 말씀드렸고 가이던스는 지속 가능한 성장의 본격적인 궤도에 접어들었다라는 월가의 평가가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IBM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대형 컴퓨터였지만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소프트웨어라든가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 컨설팅 그리고 클라우드 쪽에 집중하는 회사가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완전히 안정적인 사업구도 안정적인 현금 창출력을 이번에도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타 소프트웨어 주식의 하락과 달리 IBM은 선방한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한 이제 IBM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양자 컴퓨팅의 합리적인 이제 대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마침 그런 실적 발표하는 날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두 가지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그 논문을 통해서 IBM의 양자 컴퓨팅이 혼자서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AMD와 엔비디아의 기존의 GPU 등과의 협업을 통해서 2026년 하반기 그리고 2029년 그리고 2030년대 차근차근의 장대한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도 오늘 주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드리지만 IBM 같은 경우에는 그 합리적인 월가에서 시각이 양자 컴퓨팅을 좋아하시는 분들 뭐 조금만 주시더만 좋아하시잖아요. 아이온큐 뭐 리게트 이런 걸 많이들 선호하시지만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IBM도 양자 컴퓨팅의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자료가 미국에 많으니까 그런 걸 한번 스타디해 보시면서 좀 관심 갖고 스타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양자 컴퓨팅과 관련해서 또 IBM을 빼놓을 수가 없고요. 애플 실적을 다시 한번 저희가 또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실적은 잘 나온 거죠, 이항용 위원님? 네, 기본적으로 애플에는 작년에 이제 3분기 실적할 때 팀쿡이 애플 아이폰이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할 거라 자신감이 있었는데 역시 예상을 넘는 수준 786억이 컨센서스였는데 850이라면 나름 이제 아이폰만 갖고 보면 이제 서프라이즈는 부분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애플 같은 건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짐먼스터 같은 경우는 상반기의 최고 주식은 애플, 연간으로 보면 알파벳을 얘기하고 있는데 애플의 가장 큰 관심은 역시 제미나이를 합쳐서 시리와 어떻게 협업이 돼서 어떻게 그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뭐 그런 것들이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되겠다. 마침 오늘 애플이 또 이스라엘의 한 회사라는 인수한 건이 있었는데 그런 것 통해서 역시 AI에 어떻게 투자가 결과가 나타날지 이런 것들이 장기적인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항용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